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성 장폐색이죠. 급성 장폐색과 뒤에 사실 여기까지 급성 장폐색인데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라서 뒤쪽으로 한번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급성 장폐색과 그 다음에 이거 계실 질환들, 충수돌기염과 계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이제 뭐 복부가 팽만하고 구토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통 영상학적 소견을 딱 주어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급성 장폐색이구나를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를 보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요 세 개 중에 그래서 뭔데가 제일 헷갈리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장이기 때문에 딱 봐도 보이죠? 딱 봐도 소장이잖아요. 딱 봐도 소장이죠. 그래서 이제 소장인 거는 딱 구분이 되는데 특히 요 두 가지 구불 창작 꼬인과 대작 거짓 막힘이 둘 다 대장이라서 조금 헷갈리는 엑스레이가 보통 주어지는데 요 엑스레이로 조금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장 폐색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냥 소장이 막히는 거죠. 소장이 막히면서 막히는 원인에 따라서 보통 기계적 장폐색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레우스라고 부르는 마비성 장폐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사실상 문제에서 이 두 개를 구분해라 하고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폐색이다까지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소장폐색이다까지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굳이 구분하자면 기계적 같은 경우에는 얘가 콱 막히면서 압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이 딱 막히면서 허혈성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압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비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동 운동을 멈추면서 장이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장이 쉬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플 일이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통성의 그냥 복부 팽만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적인지 마비적인지 구분해라 하고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럼 이게 어디서 중요하냐 하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사실상 대장의 기계적 폐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압통이 동반되는 게 중요하고요. 대장 거짓 막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통성이다. 아니면은 복통은 있더라도 어쨌든 압통이 없다. 뭐 소화가 안 되니까 복통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압통이 없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기계적으로 압통이 있을 수 있고 뭐 무통성일 수도 있다. 여기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주어지죠. 엑스레이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진 않은데 어쨌든 엑스레이 볼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우리가 보통 왼쪽처럼 보이면은 이거 스템 레더네,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네, 요거 이제 기계적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시죠. 스템 레더면 우리가 보통 기계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딜라테이션이네 요러면은 마비성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요 두 개는 같은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실 때 일단 얘를 보시고 스템 레더니까 무조건 기계적, 뭐 이렇게 딜라테이션이니까 무조건 일레오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사실 판단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기계적 폐쇄면 요게 보이면 이제 기계적은 맞죠. 보통 스템 레더는 기계적으로 콱 막혔을 때 여러 군데에서 에어플루이드 레벨 이렇게 보이니까 요건 맞는데 요게 보인다고 일레우스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SUP 스페리어라고 적혀있죠. 이게 PA 위에서 찍었다는 얘기가 AP인가요? 몰라. 어쨌든 눕혀놓고 찍었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어리 이렉션에서 서서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시고 여기가 이제 누워서 찍었을 경우엔 당연히 에어 플루이드 레벨이 안 보이겠죠. 누워서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딜라테이션 기계적인 경우에도 이렇게 누워서 찍으면 전반적인 소장의 딜라테이션으로 엑스레이가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라고 봤을 때 그냥 요 엑스레이를 보고 이거
소장 폐색이구나. 급성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 줄 때인지 워딩을 조금 볼게요. 잠시만요. 애초에 그냥 진단명을 안 물어보네요. 이거 그냥 급성 장폐색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기계적인지 일레우스인지 안 물어봅니다. 급성 장폐색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치료가 중요하죠. 치료 같은 경우에서 대장이 막히면은 그 구불결장 내시경으로 감압을 하고, 소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위관으로 감압을 한다. 그래서 비위관으로 감압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MPO와 수액도 넣어줘야 되겠지만 여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소견을 보고 이거 소장폐색이구나. 그러면은 비위관 감압을 해주면 되겠네 해서 비위관 감압을 치료로 선택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교획되었을 때죠. 얘가 특히 기계적 폐색에서 여기 장이 콱 막히면서 혈관도 같이 막히면서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장이 괴사가 일어나면서 발열, 극심한 발열, 38도 이상의 발열과 그 다음에 반동압통, 그 다음에 이제 sepsis에 의한 그 저혈압, 요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 우리는 즉시 항생제를 광범위하게 투여하고 그 다음에 응급으로 개복해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견을 보였을 때 우리는 항생제 투여 및 개복을 해야겠다. 특히 개복이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치료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다. 사실상 기계적과 일레오스를 구분할 리는 없고 그냥 이런 소장 폐색일 때 우리는 비위관 감압과 스트랭귤레이션일 때는 항생제 투여하고 바로 응급 개복을 해야 되겠다.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구불창자 꼬인 같은 경우에는 시그모이드 콜론이 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엑스레이에서 커피빈을 보인다. 커피빈 사인을 보인다. 구불결장이 양쪽으로 콱콱 꼬인 다음에 얘가 획 돌아가지고 중간에만 두꺼워지면서 커피빈 사인을 보인다. 그래서 이쁘게 이렇게 돼 있는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 거직 막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부위가 그 특정 부위가 탁 막히겠죠. 그 다음에 그 위쪽 모든 장관의 딜라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여기는 엑스레이에서 대장의 전반적인 딜라테이션을 보인다. 요런 말을 보통은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엑스레이의 예시를 조금 들고 왔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그러면은? 얘를 딱 보시면은, 여기 뭔가 커피빈 느낌이 있죠? 맞죠? 근데, 뭐야? 디센딩 콜론도 굵어졌네? 그럼 얘는 뭐야? 커피빈이야? 대장의 전반적인 딜라테이션이야? 헷갈리시죠? 자, 여기 엑스레이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럼 요거 딱 보니까, 뭐야? 커피빈이네? 맞죠? 근데 여기는 뭐야? 이거 왜 커졌지? 그럼 이거는 뭐예요? 커피빈이에요? 전반적인 딜라테이션이에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만약에 이거를 딱 보고 야, 얘는 커피빈이고 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불창자 꼬임의 정답으로 나온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엔 대장 거짓 막힘으로 출제가 된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보고 판단하기가 생각보다 빡세요. 그래서 뭔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딱 문제가 나왔을 때 확실한 건 요거예요. 이때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에서 구불창자 꼬임은 반드시 앞통이 있었습니다. 대장 거짓 막힘은 모든 문제에서 앞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약간 요거의 확장인 것 같아요. 요거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소견으로 구불창자 꼬임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재발이 흔합니다.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보통 나 이전에도 이런 적이 있다.
이전에도 이런 적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요거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나 만성적이야. 요런 워딩을 씁니다. 예전부터 자꾸 이러네요. 요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증 거짓 막힘은 대신에 요런 게 있죠. 여기 살짝 내려볼까요? 요런 말이 있습니다. 내시경상에서 내시경에서 큰 이상이 없었어. 내시경에서 막힌 부분 없었어. 막힘 봤을 때 나 내시경에서 막힌 거 없었어. 근데 말이야, 내시경에서 일정 부분의 특정 구간이 직경이 커져 있더라. 요런 말을 합니다. 막힌 부분은 없는데 직경이 커져 있단 말은 대장 거짓 막힘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구불창작 꼬임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통과하지 못했다 라는 워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워딩들이 보이면은 우리가 내시경이 통과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특정 구간이 직경이 커져 있더라. 그 다음에 얘는 재발이 흔하다. 이런 워딩이 나오면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로 이거를 진짜 구분하겠다고 마음먹으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확실히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걸로 구분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계적 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에 콱 막혔으니까 일단 마비성 같은 경우에는 장음이 증가할 리가 잘 없겠죠. 마비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장음이 잘 증가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장이 쉬고 있는 거니까요. 장음이 감소돼 있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기계적 같은 경우에는 장음이 초반에 얘가 콱 막히니까 장이 뭐야 막혔다 이거 뚫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의 연동 운동이 증가되면서 초반에 장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장 폐색에서 장음이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기계적 폐색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소장 폐색에서 이 둘을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 대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게 이제 기계적 느낌을 했죠. 근데 대장 거짓 막힘도 장의 일정 구간이 막힌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장음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통으로 구분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구불참작 꼬임은 요거는 이제 그 구불결장 내시경 내시경으로 감압을 하죠. 감압을 하고 물론 엠표와 수액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압시켜놓고 재발이 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장관을 삽입하여서 요걸 조금 유진시켜 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보통 구불결장 내시경 감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러한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는 게 사실상 조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내시경으로 막힘이 없었다 혹은 전체 대장을 내시경으로 관찰하였지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구불결창작 꼬임은 전체 대장을 할 수 없습니다. 막혔으니까. 그거를 조금 알아주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 운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네오스티그민을 투여할 수 있는데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장폐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상장 간막 동맥 SMA 신드롬이죠. 사실 여기 이제. 한글로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SMA 신드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지장에 특히 서드 포션 3부가 이렇게 우리가 에올타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 앱도미널 에올타가 있고 그다음에 SMA가 이렇게 나갈 때 요 사이에 이제 12지장의 서드 포션이 여기 끼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특히 이제 젊은 여성 환자에서 젊고 얇은, 젊고 날씬한이란 말은 좀 그렇네.
마른 여성에서 젊고 마른 여성에서 호발하고요. 그래서 체중과 킬로그램 키와 몸무게를 줍니다. 젊고 마른 여성에서 원래 여기가 이제 지방 성분이 이렇게 차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지방 성분이 없으면서 여기가 얇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SMA가 서드 포션을 누르면서 소장이 폐색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사진을 싹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앱도미널 에올타죠. 그 다음에 여기가 SMA인데 여기 딱 봐도 장이죠. 장이 이렇게 싹 가다가 여기 막혔죠. 여기 굉장히 원래 이 정도 굵긴 돼야 되는 여기 딱 거의 겹쳐 있으면서 여기가 탁 막혔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도 여기 앱도미널 에올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 같은데 여기가 이제 비었죠. 여기 부분이 비었죠. 장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보통 근데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게 젊고 마른 여성 몸무게를 줍니다. 그래서 젊고 마른 여성에서 갑자기 막 몸무게를 주면서 막 엑스레이가 막 나와, CT가 막 나와. 그러면은 요거라고 의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식이 섭취, 영양 공급이고요. 진단으로 2번 다 나왔습니다. 2개 맞죠? 진단으로 2번 다 나왔습니다. 영양 공급이고요. 영양 공급을 해도 안 된다. 그럼 이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제주놈에 연결시켜야 되겠죠? 듀오데노, 제주노, 스토미를 할 수도 있겠다.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수돌기염이랑 개실 질환이네요. 쉽게 말해서 뭐 곁주머니 질환이라고도 부르죠, 개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우리가 둘 다 우측 하복통이라는 거죠. 충수는 위치가 우측 하복통이고 물론 요거는 특징적으로 배꼽에서 시작할 수 있죠. 배꼽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그 벽측 벽측 복막을 자극하면 그때부터 우측 하복통과 이제 반발압통으로 압통을 동반하는 게 충수돌기염의 특징인데 어쨌든 이 우측 하복통으로 CC 치프 컴플레인이 나오기 때문에 개실 질환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복부의 개실이 가장 호발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모스트 커먼이라서 개실 질환도 보통 우측 하복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충수돌기인지 개실인지 사실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구분하기가 꽤 쉬운 게 영상에서 꽤 드라마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시쿰이 보이고 딱 봐도 요게 이제 충수죠. 그다음 지금 딱 봐도 딜라테이션 이렇게 돼 있고 심지어 칼시피케이션도 조금 결석 같은 느낌이 보이네요. 요렇게 딱 봐도 충수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영상으로 진단하기가 크게 어렵지가 않다. 그다음에 요런 사진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는 딱 봐도 개실이죠. 여기 개실 뽕뽕뽕뽕뽕 나 있는 여기는 이제 출혈로 문제가 나온 건데 염증이 아니라 어쨌든 게시림을 이게 게실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게시림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요. 여기다 보시면 충수는 이쁜데 여기가 게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 게실이에요 라고 막 말하니까 이렇게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게실은 딱 봐도 우측 하복통이라서 충수랑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뻔하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치료가 이제 조금 특이한데요. 얘는 반발압통이든 뭐든 저혈압이든 뭐든 상관없이 얘는 그냥 무조건 항생제입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얘는 그냥 항생제입니다. 막 그때 어떤 문제는 열이 막 38도에 반발압통이 있는데도 정답이 개복이 아니라 그냥 항생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로 쓰는데 항생제가 옛날에 이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서 플루로퀴놀과 메트로니다졸 요거 이제 보통 장간의 농양을 형성하면 쓰는 항생제인데 요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니다졸 정도를 살짝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뻔하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시면 진단하시면 되고 치료는 당연히 아펜덱토미, 충수 절제술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낚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이제 충수 농양인데요. 앱세스를 형성해 버리는 건데 농양을 형성하면은 요렇게 CT에서
요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딱 봐도 주변에 뭔가 염증이 가득해 보이는 그런 충수 주변으로 염증이 되게 가득해 보이는 요런 모습을 보이네요. 근데 나는 CT가 까막눈이다. 난 CT를 봐도 얘가 농양인지 충수인지 야 씨 얘나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이 단면이면 얘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요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농양은 주로 충수염이 진행하다 못해서 천공이 나면서 주변으로 음식물과 이런 것들이 새면서 농양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수염이 진행되고 빵빵해지고 터지고 농양까지 형성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3일 이상의 복통을 호소했을 때 우리가 이거 농양인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수염은 보통 오늘 아침에 배가 아프더라 하니 하루 전에 어제 아프더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농양은 모두 3일 이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일 이상 동안 지속된 복통이 있으면서 우측 하복부에 덩이가 만져진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농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양을 진단하셨으면 치료로 당연히 배를 까시면 안 되겠죠. 농양이 있는데 휘저으면은 의사 면허를 반납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를 여시면 안 되고 항생제를 투여해서 일단 농양이니까 배농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투여하셔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되면은 지연으로 아펜덱토미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배농으로 보통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부 경로로 당연히 배액하겠죠. 피부 경로로 배액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측 하복통을 보고 이거 충수돌기염 아니면 개시리겠거니 한 다음에 물론 이제 염증 소견이 동반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고 딱 봐도 개실이야. 그러면은 얘가 반동압통이 있든 없든 난 모르겠고 항생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수 돌기형 같은 경우엔 이거 혹시 농양은 아닐까를 살짝 봐주시고 아니라면 충수 절제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장폐색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많이 나오죠. 문제로 보통 치료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를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구불창작보험이랑 대장 거짓막 막힘은 합통으로 구분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